자, 안녕하세요. 사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3회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약간 힘드셨을 텐데 잘 보고 오셨죠? 사회는 그거보다는 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건드리고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던 포인트가 이 그림이 조금 되게 특이한 그림이죠. 좀 낯설 수도 있는 그림인데 충분히 이걸 보고서 아실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 사실은 여기 태평양을 줬지만 우리가 판구조론 하면서 세계지도가 좀 눈에 익으셨을 텐데 요거 남아메리카 대륙의 꼬다리죠. 그래서 그쪽, 그리고 또 여기 약간 뼈 쪽 튀어나와 있는 남극 대륙이 이제 저는 유치하긴 한데 항상 유치한 게 기억에 남잖아요. 이렇게 W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쪽이 웨델해 쪽이거든요. 웨델해, 그 저층수 침강하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서 이쪽이 대서양, 이쪽이 태평양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2번 같은 경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니은 선지 때문인데요. 가의 마그마 A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멘틀 물질이 용용된 것이 당연히 맞는 선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뭐 주로 해양지각이 용용됐다 이러면 맞을까 틀릴까? 해양지각이 용용됐다 이러면은 이 선지는 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섭입대 하부에서 녹는 물질은 멘틀이 녹아요. 멘틀 물질이 녹고 해양지각이 하는 역할은 뭐죠? 그렇죠. 여기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을 이렇게 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해양지각에 있던 함수광물이라는 물이 포함된 광물, 그것들이 이제 이 용융곡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역할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다르다는 거예요. 멘틀 물질이 녹는 거, 해양지각은 안 녹게 하던 멘틀을 녹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거, 이 역할이 두 개다. 그래서 해양지각에서 나오는 함수광물이 녹게 해주고 멘틀을 녹는 건 멘틀이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거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3번에 C 학생이 말한 거 중에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모den성의 생명체가 존재하냐, 당연히 틀린 말이죠. 왜냐, 뭐 여기에 구체적인 발레를 한번 제시를 해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달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가능지대에 들어가 있죠. 뭐 그 금성과 지화, 화성 사이에 생명가능지대 있지만 다른 생명가능지대 있냐라고 하면 O예요. 생명이 있냐 하면 X예요. 생명가능지대 정의 자체, 교과서적인 정의를 보시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바운더리 범위 안에 있느냐만 따지기 때문에 그것과 생명이 있냐 없냐는 별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번,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 지층을 3D로 봤을 때 얘네들이 어디서 어떤 게 잘 보이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층리와 층리면에서 바라본 거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게 지층이 있으면 이렇게 3D로 층이 생기겠죠. 거기서 층리면을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선선 하나하나가 층리고, 이 층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역 방향에서 내려다보면 그 층리의 층리의 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층리면에서 바라본 거는 기역, 면에서. 그 다음에 B는 뭐 거기에 수직해서 층리면에서 수직하게 봤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나란하게 봤다, 혹은 이건 이제 연은이고, 이거는 이제 사층리 이렇게 되겠는데, 이제 연은 같은 경우는 당연한 말이지만 층리 면에서 이제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 사층리는 옆에서 봐줘야 이 기울기가 보일 테니까 이런 걸로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쉽게 푸셨을 텐데, 이 니은선지, 나의 태적 구조를 만드는 태적물이 남쪽에서 공급됐느냐. 일단은 나 그림만 봤을 때 태적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큰 입자가 무거우니까 좀 앞쪽에 떨어지고, 가벼운 입자는 좀 가벼우니까 뒤쪽으로 가니까, 이 무거운 입자가 작은 입자, 무거운 입자가 작은 입자, 무거운 입자가 작은 입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면,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여기가 좀 크고 여기가 좀 작고, 여기가 크고 여기가 좀 작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가줘야 되죠. 사회예요. 사회 몇 쪽이냐? 사회에 4번 하고 있습니다. 135번, 136쪽.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매칭해서 그리면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적물은 어디서 공급된 거냐면 북쪽에서 온 거다. 뭐 이런 거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땡. 그리고 디귿은 외워놔야 될 거 하나, 메모. 저기 태적 구조에서 우리가 4개를 배우잖아요.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이렇게 배웠는데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거지만 여감에서는 사층리, 연은, 건열 잘 안 보인다. 그죠?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거 해당 내용 메모 하시면 되겠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온대저기압 문제의 전선인데,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니까 북반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온대저기압 모양이 이렇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거는 바로 나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기서 기압 정도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가그림에서 저기압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내려가야 될까요? 그렇죠. 저기압, 이 그림에서 저기압은 어딘데? 가장 저기압은 당연히 여기죠. 그러면 온난전선에서 저기압은 북서쪽으로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기압이 낮아지는 1996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한림전선에서는 북동쪽으로 올라가요.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기압이 떨어지겠죠. 중심부로 가니까 이렇게 여기가 1000이면 여기가 996 뭐 이렇게 떨어질 거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7번 그냥 편하게 푸시면 될 것 같고, 그죠? 7번 그냥 편하게 푸시고 8번도 편하게 푸시는데, 이게 저도 당했던, 앞에 우리 10점 모의고사 풀어보셨으면 당했을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였냐? 편평도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느냐는 어떤 은하가 가능하죠? 그렇죠. 타원 은하의 편평도에 따라서 E0부터 E7까지 분류할 수 있다. 여기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지가 틀렸었냐면 E0부터 E9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선지가 틀린 선지였어. 근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하냐? 그죠?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근데 이게 앞에 나왔었던 거 있으니까 그냥 언급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9번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태풍의 풍속이고요. 네, 48시간 간격인데 요 순서로 갔는데 어떻게 됐죠? 속도가 점점 어쨌든 간에 더 진해진 거 보니까 훨씬 빨라졌고, 세력이 어때진 거죠? 세력이 세진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CD 중에 어디가 좀 더 진해요? 여기 더 진하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반원? 위험 반원이라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풀어주시면 되고,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나는 태풍에 지금 1기도도 안 줬는데 등압선의 평균 간격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등압선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줘야지. 안 줬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럼 돼, 안 돼? 그렇죠.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풍속은 빠르죠. 그래서 여기가 V가 빠른 거, 속도가 빠른 거 찾아주면 되니까 여기 이런 데 찾아주면 되는 거죠. B에 비해서 빠른 놈이 좁겠지. 자, 오케이. 10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용승 문제죠. 남해안에서 지금 수온을 봤을 때 이거 약간 좀 괘씸해. 문제가 좀 괘씸해. YX로 줬어. 여긴 XY면서 약간 좀 실수하기 딱 좋은데, 근데 이 자료를 천천히 읽어보면 나와보셨을 때 어디가 온도가 낮죠? X랑 Y 중에? 표층에서 Y죠. 여기 지금 찬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지금 온도가 낮다. 우리가 온도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거 교육과정에 배운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 그래서 이 Y에 해당하는 건 이쪽이에요. 좀 괘씸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도가 좀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 용승인데, 그 용승이 일어나려면 해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해수가 멀어져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한 방향은 모르지. 각도는 이거일지.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북반구니까 사실 바람이 어떻게 불어줘야지 얘를 오른쪽으로 밀죠? 뭔가 이런 느낌으로 불어야 이렇게 밀죠. 네. 만약에 남반구였으면 반대로 했겠지만은 북반구에서 물을 저렇게 밀어주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된다. 그래서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 연안에 있는 Y 지역의 해수가, 표층 해수가 밀려나고 그래서 거기에 채워주려고 이렇게 올라오고, 요런 식의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을 거라서 중요한 개념,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개념. 11번도 사실은 제가 직접 풀어드리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반감기 문제가 좀 쉽게 나와서 쉬운 문제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50%만 남았으면 딱 얼마나 가는 거죠? 반감기? 만큼 가는 거죠. 한 번. 그래서 여기서 딱 그래프 보면은 딱 반감기가 3억살이구나. 그러면 50%짜리는 3억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75% 이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몇 년째 요즘 강조되고 있는 건데, 75는 100과 50의 정확히 가운데죠. 그러니까 0과 3의 정확히 가운데인 1.5억살이겠다. 그죠? 아니죠. 그래프가 아래로 휘어있다 보니까 75가 정확히 반이 되는 것보다 어디에서 만나죠? 조금 더 앞에서 만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1회의 절반보다 적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5억보다 나이가 어린 겁니다. 그렇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5억보다 나이가 어리다. 이거는 기출에 워낙 많이 나왔던 거라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11번에 가자로도 질문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기억 때문에 그렇죠. 습곡이 나타나느냐. 사실 이 위에서 내려다본 지질도를 해석하는 건 G2에서 좀 많이 해요. 근데 약간 지원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 습곡의 키워드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키워드가 일단은 첫 번째,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회감력.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양쪽이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대칭적인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습곡이라는 거 알 수 있는 키워드는 이렇게 짝지어진다는 거. AA, 그다음 BB,
같은 높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쌓여 있었던 거죠. 뭐 배사일지 항사일지 사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잘렸든, 이건 배사면 이렇게 되겠고 향사라면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렸든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배사인지 향사인지. 그래서 그냥 기억에서 습곡을 관찰할 수 있느냐라고만 물어보죠. 만약에 G2였으면 다른 여기 뭐 주량도라든가 이런 주량경사 이런 거를 줘서 뭐 이제 습곡에서도 배사냐 향사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지원에서는 그런 것까지 못 물어본다. 디귿! 디귿 혹시 눈으로 풀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데 바로 제가 전 세트 3차시 세트에서 설명드리긴 했었던 거긴 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막 어떻게 계산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사실 계산할 필요 없다. 무슨 얘기냐? 천천히 보시면 3억 년 후에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일단은 천천히 현재부터 봐야죠. 현재는 지금 이 비율이 어떤데 B에 얼마 들어있냐면 문제에서 줬죠. B에는 50, D에는 75 이렇게 줬잖아요. 현재 비율이 얼마야? 2분의 3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현재는 모르겠고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3억 년 후에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게를 물어봤어요. 어떨까? 맞아요. 똑같다. 2분의 3. 3억 년 후가 아니라 진짜 N년 후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숫자 때려 넣어도 다 2분의 3이죠. 왜? 동일한 방사성 원소가 동일한 시간이 지나면 분모든 분자든 동일한 비율로 줄겠죠. 근데 분수라는 것 자체는 두 개의 비율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랑 이거랑 원소가 똑같으면 같은 시간 지나가도 같은 만큼만 줄기 때문에 비율은 유지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 바로 직전 회 3회 꼭 봐야 돼요. 3회가 제일 어려웠어요. 3회에서 지금 난리 나 있죠. 여기 막 보시면 3회에서도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바로 요 11번 문제의 디귿선지. 여기도 현재로부터 1억 년 후에 요 비율 어떻게 될까 물어봤는데 현재 이미 1.5보다 큰 비율이라는 걸 위해서 계산하고 나오면 풀렸죠. 근데 이게 1억 년 후에 어떻게 되지 또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비율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현재도 1.5억 년, 1.5라는 숫자보다 크면은 그게 몇 년 후든 간에 같은 원소라면 똑같이 비율이 유지된다.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야. 분모, 진짜 그럼 나쁜 놈인데 분모에 있는 원소는 예를 들면 방사성 동위원소 X, 분자에 있는 거는 그거랑 달라. 방사성 동위원소 Y. 이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났을 때 반감기가 다르니까 이건 진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가 똑같으면 계산할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죠. 그럼 그냥 진짜 계산하라는 거. 저라면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풀고 와야지. 자, 12번도 제가 꾸준히 몇 년째 나온 적 있으니까 보셔라 해가지고 이전 영상에 댓글로 달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문제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문제를 읽으면서 항상 긴장을 하거든요.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ABC가 있대요. 그럼 은하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문제 세팅에? 에? 4개죠. 잘 생각해봐. 내가 있어. 근데 은하가 하나만 더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관계가 선이에요. 내가 있는데 외부 은하 AB야. 그럼 은하 총 몇 개죠? 3개야.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일직선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세팅은 공간이죠. 삼각형 공간. 근데 내가 있고 은하가 3개 있어. 그러면 몇 개죠? 4개잖아. 그러면 뭘 또 고려해야 돼? 공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지금까지 최근에 이렇게 은하가 4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공간이라고 준 문제가 딱히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수능 완성인가 있었던 거 제가 댓글로 달았는데 한 번 더 달아놓을게요. 그것도 같이 풀어봐요. 근데 여기서는 대놓고 이 문장을 줬어. 모두 평면에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 그 문제는 이 문장도 안 줬어.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풀던 것처럼 한 평면에 있다고 4개를 막 놓다 보면은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러다가 수능 끝나기 3분 전 헉! 공간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 딱 기억나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문제를 읽을 때 잘 읽으셔라. 이게 지금 4개가 있네? 그럼 전 좀 긴장을 한다. 4개? 혹시 공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놓고 평면에 있는 거 아니니까 너네 공간 생각해 라고 좀 친절한 문제죠. 우리 은하에서 관측을 할 때 무조건 다른 것들 2개씩은 다 90도다. 이것도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무조건 90도다 이거 줬죠. 우리 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는 30, 그다음 A에서 B까지는 30 루트 2. 또 좋은 거는 우리가 지금 뭐 미적분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항상 특수각으로 주죠. 1대 루트 2대 루트 1대 1대 루트 2라든가 1대 2대 루트 3.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얍삽이긴 한데 뭔가 딱 봐도 여기에 1대 1대 루트 2가 살짝 보이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500이 507로 이것도 사실 거리로 환산해주면 좋겠죠. 500분의 7 곱하기 광속 줬으니까 후퇴속도 나오죠. 여기 C 곱해주면 3 곱하기 10의 5승. 근데 이게 후퇴속도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거리니까 HR 넣어주면은 70R에서 이 R 그냥 계산하면 R 나옵니다. 그냥 계산 과정 생략하면은 A랑 C 사이 거리는 60으로 딱 계산 나와요. 이거 그냥 방정식 풀어주면 돼. 그러면 거리 정보는 다 나왔어.
한번 해보면 우리 은하에서 A까지 30, 우리 은하에서 A까지 30, 예를 들면 우리 은하에서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려면 아래다 그리는 게 낫겠네요. 우리 은하에서 뭐 예를 들면 A까지 30,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A에서 B까지가 30 루트 2여야 돼. 근데 우리가 약간 센스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 그죠? 30 루트 2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은하에서 다른 두 은하 보면 수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딱 맞아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방금 아까 계산하고 오면은 얼마 나온다 그랬냐면 A랑 C는 60이어야 돼요. 어머! 여기서도 센스 있게 좀 보이지 않아요? 30, 60, 1대 2대 루트 3. 그죠? 그러면은 A랑 C가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A랑 C 사이가 좀 긴 삼각형이어야겠다. 여기가 60. 그 다음에 이렇게 C로 떨구면 여기가 30 루트 3이 돼준다면 아까 조건에서도 AC는 수직이어야 된다 했죠. 두 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빨간색 선이 제 오른손, 보라색 선이 왼손이라고 하면은 얘네 둘 사이에 이제 각도만 조절해 주면 되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서 두 개 보면 수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과 보라색이 또 이렇게 수직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여기도 수직.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수직. 그러면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생긴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죠. 삼각기둥이라 해야 돼. 삼각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푸니까 쉽게 풀리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똥똥똥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공간만 찾아주면. 그래서 여기서 얻어갈 거는 내가 수능장에서 혹시 4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지성으로 평면으로 풀지 마시고 꼭 공간을 생각하셔라. 13번 바로 전 회차에서 엄청나게 강조됐던 문제고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의 댓글로도 제가 이거 개념 강의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은 그냥 그분들은 개념이 안 된 거예요. 개념이 아직 안 잡힌 거니까 오랜 시간 걸리더라도 그 40분, 50분짜리 영상 제가 올려드린 거 꼭 보고 와야 돼요. 제가 여기서 뭐 5분, 10분 설명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로 풀어드리면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 모양, 한마디로 등속 우주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가속, 하나는 감속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 개념 영상 보고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먼 거리의 우주를 잡으라고 해요. 무조건. 먼 거리의 우주. 지금 그러면 Y축을 높게 잡아야 돼? X축을 높게 잡아야 돼? X축이 거리니까 먼 거리의 우주를 자르라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으면 꼭 개념을 보셔야 돼. 먼 거리. 왜 제가 먼 거리를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거리가 먼 우주라는 건 나이가 많이 된 우주. 그 말은 현재 우주, 과거 우주, 과거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우주의 정보를 내가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선택해요. 왜냐? 가속이냐 감속이냐를 알려면 먼 거리,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를 찾아야 돼. 내가 과거 등속이냐 가속이냐 감속이냐가 궁금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을 알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먼 거리를 봤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먼 거리를 봤더니 후퇴 속도가 어때요? A, 그 다음에 가운데는 등속 그래프를 했잖아요. 등속 B 순위죠. 이거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지. 먼 거리라는 말은 옛날 우주라는 거예요. 옛날 우주. 그죠? 먼 거리를 본다는 건 옛날 우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주를 봤더니 A는 후퇴 속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등속 우주, 그 다음에 B야. 오케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거리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리가 0인 우주. 이거는 현재 우주입니다. 현재 우주죠. 근데 그래프 개형이 먼 우주에선 다르죠. 현재 우주에선 어때요? 무슨 모델이든 같아요. 왜 그럴까? 당연하지. 지금 현재 것도 설명 못하면 의미 없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에 어땠는지는 당연히 다르지만 현재로 오면은 새 우주의 모델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리 0의 그래프를 읽어보면 이게 먼 우주죠. 먼 우주에서 그 현재 우주, 가까운 우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좋아요. 가까운 우주로 올 때 결국에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셋 다 같아야 돼. 무슨 모델이든.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면 이게 지금 관측값을 설명 못하면은 애초에 여기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그래프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속 감속을 어떻게 보느냐? 옛날에는 속도가 빨랐죠. 근데 결국에는 같은 속도로 왔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감속인 거죠. 옛날에는 속도가 느렸지. 근데 결국엔 같아졌지. 이게 가속인 거죠. 등속은 그냥 계속 등속인 거고.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 회차에서 되게 좋은 선지가 있어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복습한다 생각하고 니은 선지입니다. 니은. 가속 팽창 우주의 나이랑
감속 팽창 우주의 나이 중에 뭐가 더 우주의 나이가 많을까? 느렸다가 등속으로 온 게 가속이죠. 그죠? 빨랐다가 등속으로 온 게 감속이죠. 그게 지금 방금 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평균치를 두고 어떤 애가 빨랐다가 느려진 거 감속이죠. 느렸다가 빨라진 거 가속이죠. 감속이냐 가속이냐는 애가 느려졌냐 빨라졌느냐죠. 근데 감속 우주는 생각해보면 항상 평균보다 위에 있던 데이터들이 느려져서 여기로 온 거죠. 그럼 평균 속도는 아래에서 올라온 가속보다 위에서 내려온 감속의 평균치가 더 높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감속 팽창 우주는 빨랐던 게 느려진 거기 때문에 약간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등속이 여기면 가속은 느렸다가 빨라진 거죠. 그죠? 감속은 빨랐다가 느려진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평균 속도는 누가 더 빨라? 요 위에서 놀던 애가 빠르지. 그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이 감속 팽창 우주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르고 이게 더 느리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속도로 팽창한 이 감속 팽창이 나이가 더 어리다. 더 천천히 팽창한 가속 팽창이 더 나이가 많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다른 조건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가속이냐 감속이냐는 커졌냐 작아졌냐고 숫자가 크냐 작냐가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예요. 그죠? 쉽게 생각해서 가속은 1에서 10으로 간 거고 감속은 100에서 10으로 온 거야. 그럼 둘 중에 평균 속도는 누가 더 크냐고. 100에서 10으로 온 게 더 평균치가 크지. 근데 얘는 숫자가 줄었으니까 감속인 거고. 그래서 평균치는 얘가 더 작죠? 1에서 10으로 간 거니까. 근데 가속이야. 하지만 얘네들의 평균 숫자는 1에서 10에서 놀았으니까 더 작은 거고. 가속 감속이랑 진짜 숫자가 크고 작은 거는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13번이 그렇게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A는 감속 맞죠? 그 다음에 후퇴 속도가 같은 은하에서 천천히 시키는 대로 후퇴 속도가 같은 은하 천천히 Y축이 같은 은하 말하는 거죠. 쓱 잘라봐. 그 중에 뭐가 더 크죠? A, B 중에 B가 더 크죠? A, B. 그러니까 뭐가 큰 거예요? X축이 큰 거니까 거리는 A랑 B 중에 B가 크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읽은 거죠. 근데 이때 방출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시간 어떻게 구해요?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죠. 근데 이때 속도는 누구야? 빛이죠. 그죠? 그러면 거리를 속도로 나누는데 속도는 빛의 속도는 언제나 동일한 상수지. 그러면 결국엔 시간도 그대로 이 대소비교 그대로 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A의 경우가 더 짧다. 정답. 오케이? 미래의 우주 크기. 약간 좀 신박한 거 많이 물어보죠. 근데 천천히 생각하면 돼. A의 경우가 한마디로 감속의 경우가 가속의 경우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미래의 우주 크기를 알려면 항상 미래를 물어보면 현재부터 시작해. 현재의 우주 크기는 어때요? 그치? A나 등속이나 B나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설명 못하면 의미 없는 이론이라고 여러 번 말하잖아요. 근데 A는 뭐 했죠? 감속. B는 가속. 할 거지. 감속해왔고 B는 가속해야 할 거지. 그러면은 미래 언젠가의 사이즈 비교를 하면은 A는 천천히 커지니까 작고 B는 빨리 커지니까 빠르고 그래서 A 등 B 이렇게 바뀌겠죠. 그 사이즈가. 그래서 A의 경우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오케이? 네. 잠깐만요. 면접 지도 시간이 20분부터라서 근데 14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14번 별표 아주 좋은 문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놔요. 제가 댓글로도 남겨놔 드릴 텐데 올해 수한 19페이지 1번 문제를 같이 푸시면 좋고 그리고 또 이거랑 같이 풀면 좋은 게 작년 수특 문제가 있어요. 그걸 또 댓글로 남겨줄게요.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세한 뭐 계산을 생략을 하고 지금 나 자료를 보면 거리가 있고 나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해령의 확장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리를 이 시간으로 나누면 여기 속도 나오겠죠. 또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여기 속도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은 생략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쪽이 4cm per 년, 이쪽이 6cm per 년이 나와요. 오케이? 계산하면 돼. 그냥 이거는. 근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원래 해령은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확장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배울 때 속도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댓글로 남겨드릴 영상에 보시면은 사실 항상 동일하게 확장되는 건 아니에요. 대서양만 놓고 봐도 그 요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서쪽이 동쪽보다 확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고 양쪽의 속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항상 같게 확장한다라고 문제에서 대부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왜 별표를 쳐놔야 되냐? 댓글로도 남겨놓을 그 문제는 왜 중요하냐? 양쪽에서 확장된 속도가 다르다. 심지어 그러면서 해령이 움직이기도 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큰 키워드는 빨간 펜 꺼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판의 이동 속도는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그 판 자체가 확장하는 속도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괴랄한 문제는 해령이 이동하기까지 해서 이 속도를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 오케이? 이것만 하나 기억하면 돼.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판의 이동 속도는 그 판이 해령을 중심으로부터 확장하는 속도도 있지만 그 해령이 이동하면서 더해지는 속도도 있다. 그 문제를 연습하기 좋은 1단계 문제가 저기 세팅해놓은 저거, 2단계 문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기 훨씬 어려운 수특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알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A판 먼저 볼게요. A판에선 지금 A의 이동 속도를 준 거지. 그죠? A의 이동 속도. 그러니까 제가 판 색깔을 맞춰드릴게요. 이게 지금 A의 이동 속도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보라색은 판의 확장 속도죠. 나 자료에서 준 거는 판의 확장 속도. 그럼 이거를 계산을 통해서 구했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는 거를, 남동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해령은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확장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구한 거 A쪽이 X쪽이죠. X쪽이 A쪽이니까 4. 여기에 이제 4로 사실은 확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판 확장 속도 보라색. 그리고 X 프라임 쪽과 B 쪽은 6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을 거죠. 오케이? 근데 잘 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해령의 이동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계산이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나 자료로 가만히 있으면 얘는 4, 얘는 6으로 갈 텐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값은 4로 가줘야 될 놈이 3으로밖에 못 가고 있죠. 왜 그럴까? 해령은 4만큼 벌어지고 싶은데 해령에서 새로운 판은 4만큼 벌어지고 싶은데 해령이 이만큼 1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4만큼 간 걸 1만큼 해령이 이동하면서 속도를 까먹는 거지. 그러면 해령의 이동 속도는 이 남동쪽 방향으로 1씩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는 문제에서 준 거 3. 무슨 색깔이 지금 없어? B에 빨간색이 없죠. 한마디로 B에 빨간색이니까 B의 판의 이동 속도가 없죠. B의 판의 이동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쵸? 해령에서 지가 B가 벌어진 6에 해령이 움직이면서 1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B의 이동 속도는 7이다 까지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연습할 만하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강력한 툴이 이거다. 저도 이제 굉장히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EBS에 있는 양은혜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참고를 했어요. 저도 항상 이것저것 다 봐. 그래서 더 좋은 걸 항상 가져와서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깔끔하더라고. 고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된다. 세령을 기준으로 A의 확장 속도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라색 말을 하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요거대로 구하면 되니까 4cm per 년. 1년에 해령의 이동이니까 얘는 파란색을 물어보는 거죠. 남동쪽으로 1. 그죠? 오케이. 이동 속도니까 이번엔 빨간색이죠. 7cm per 년으로 남동쪽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깔끔하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도 이렇게 필기 색깔을 다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요거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개념이긴 한데 가끔 놓치는 거. 원일점에서 근일점까지의 거리. 이게 뭐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타원 궤도에서 양쪽 끝이죠.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그래서 이 길이는 변할까 안 변할까? 26이 변해도.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타원이 그냥 이거는 유지된 채로 납작했다가 커졌다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일점과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같아요. 어떤 세팅에서도.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장반경, 당반경은 기하 때 배웠죠. 그래서 장반경은 이거의 절반. 근데 이걸 A라고 했을 때 얘의 세제곱은 공전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게 케플러 3법칙이 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긴 길이가 바뀌어버리면 그놈의 공전주기도 바뀌어야 돼. 근데 공전주기는 언제나 1년이잖아요, 지구는.
그러니까 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길이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영상으로 보면 바로 다음인 것 같죠? 저는 그 사이에 면접 지도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 한마디로 야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겠습니다. 이쪽 문제 중에 괜찮은 게 좀 많아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조금 이지하게 나온 편이에요. 진짜 뭐 바로 쉽게 보이죠. 여기서 좀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앞에 회차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 플러스 서풍 마이너스 동풍처럼 방향을 줬을 때 실수 안 하려면 그려놓는 게 좋아요. 플러스가 서풍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라는 거예요? 요게 플러스라는 거예요? 1번, 2번. 1번이죠. 서풍 항상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쪽을 따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요거를 플러스로 잡는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시즌에 태평양 적도해역을 봤는데 150도 웨스트를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개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50도 웨스트가 대충 여기에 이렇게 있고 얘를 기준으로 이쪽이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잠깐만 연락이 네. 이 시기에 봤을 때 동태평양 자료는 사실 이렇게 칼같이 나눠서 오른쪽만 얘기하진 않아요. 그 작년 3월 기출문제 20번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동태평양 자료는 이렇게 좀 넘어와 있다. 서쪽으로도. 서태평양은 완전 서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데이터는 지금 동태평양 자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서태평양 자료도 같이 나와 있긴 하죠. 근데 포인트는 전체적인 숫자가 어떻다? 양수의 값이다. 한마디로 요런 모양의 바람이 많이 분다. 그 말은 무역풍이 세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하다는 거예요? 무역풍은 동풍이니까 여러분이 볼 때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 서풍이 강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역풍이 세요? 약해요?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엘니뇨입니다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쭉 금방 풀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18번 별표. 사실은 뭐 별표? 조금 별표 줄만한 것 같아요.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경성계 탐사에서 사실 요 정도 난이도로만 나와줘도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실은 해볼 만한데,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 요거는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림이긴 해요. 그래서 요 정도 느낌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스펙트럼 파장과 함께 조금 재밌는 접근 방식이 필요해서 굉장히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바로 가보면요. 일단은 항상 잘 봐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게 내가 어디서 보느냐. 나라는 건 관측자죠. 그래서 저는 실수 안 하게 여기다가 제 눈을 그립니다. 제 눈을 그려서 나는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정신 놓고 보시면 이게 행성의 공전궤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별로 착각하고 푸는 순간 반대로 풀겠죠. 왜냐면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행성이 A에서 접근하면 별은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궤도에서 후퇴하게 되죠. 반대로 여기서 행성이 후퇴하면 별이 접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깥쪽 궤도를 행성인데 별이라고 착각하고 푸는 순간 완전 반대로 푼다.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중심별의 흡수선 변화예요. 행성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장이 오른쪽으로 가면 길어진다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 청색편이 적색편이 청색편이 적색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겠죠. 근데 정확히 그 기준 파장 람다 제로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일단 이 그림은 많이 나왔던 거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면 A일 때 기억이 일단 관측했다고 합니다. A가 일단 기억이랑 매칭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B가 니은일 때랑 매칭이 되겠죠. 근데 A일 때 보면은 파장이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청색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A가 있는 위치가 행성의 위치죠. 얘는 행성. A일 때 행성의 위치. 저 시선 방향에 수직한 곳에 행성이나 별이 있으면 최대 속도로 접근 혹은 최대 속도로 후퇴를 하게 되죠. 그 말은 그 행성이 갖고 있는 공전 속도를 오롯이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A라는 시즌일 때 기록된 요 파장은 가장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파장이 오른쪽으로 가면 길어지니까 A일 때, 즉 기억일 때 체크되는 파장은 최소 파장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 파장일 거고 한마디로 가장 청색 편의가 일어난 시즌이다. 그러면은 행성이 A에 있을 때 1번 이렇게 가줘야 청색 편의가 일어날까요? 2번 이렇게 와줘야 청색 편의가 일어날까요? 여기서 청색 편의 접근이니까 2번 가까이 와야지 이렇게 가는 순간 반대로 푸는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했죠. 왜냐? 우리가 보고 있는 요거는 별의 파장이죠. 그러니까 별이 최소로 청색편이 접근할 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행성은 최대로
최대 속도로 후퇴하는 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행성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공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볼 때. 그래서 이때 최대 후퇴를 하고 있는 요 세팅이 지금 오른쪽 나 그림에서 여기로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행성이 뒤쪽으로 최대 속도로 후퇴하기 때문에 이 별의 흡수성 관측을 한 거에서의 별의 움직임은 최대 속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되면 또 한번 해볼게요. 요 최대 속도는 그대로 이 별의 공전 속도이기도 하겠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색깔을 좀 바꿔서 필기를 해드리면 이번에는 B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럼 B는 자연히 니은 상황에 매칭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니은일 때 편의량은 어떻게 하느냐? 편의량이 그대로 사실 속도에 비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자료에서 편의량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성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일단 시계로 돌 거예요. 그래서 B 쪽의 행성 같은 경우는 시계로 이렇게 돌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비스듬히 접근을 하겠죠. 그럼 이거랑 반대쪽에 있는 곳에서 별은 비스듬히 후퇴를 할 겁니다. 당연히 공전속도 V를 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V로 비껴치기 하는 게 우리 시선에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왜냐? 우리는 시선 방향에 나란한 성분만 관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요 화살표가 저쪽 방향으로 빠지는 만큼만 빨간색으로 그려드리면 저 화살표가 똥똥똥 이렇게 빠지는 요만큼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그러면 저 화살표를 구할 수 있느냐? 파란색 일반적인 공전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각도를 줬죠. 안 쓴 조건을 쓰면 됩니다.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삼각형을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위쪽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 빗변인 V에 비해서 60도 각을 가진 찍어 누른 2분의 1 V가 되는 거죠. 2분의 V. 그게 어디에 잡히는 거다? 바로 이 B 파장대에 2분의 V로 도망가고 있는 게 잡히는 거다. 그리고 이 앞쪽의 기억 같은 경우는 V 속도가 그대로 오롯이 들어오는 마이너스 V의 값이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V, 얘는 2분의 V. 그러니까 얘는 2배, 얘는 1배, 얘는 0.3.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람다 제로가 여기 딱 있어서 파장 변화량이 0.2 대 0.1 깔끔하게 속도비랑 2대 1, 2대 1 맞아 들어가게 나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900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바로 9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인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은 900 나노미터에서 0.1을 덜어낸 899.8이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900에 0.1을 더한 900.1로 구해줄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문제는 다 푸셨다. 네. 그래서 기억이 관측될 때 관측자로 행성입니다. 행성은 멀어지느냐? 기억일 때, A일 때 행성은 멀어지죠. 그래서 기억 선지가 맞는 거. 별이었다 그러면은 가까워진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니은 기억의 파장은 899.8 오케이 아까 구했고요. 그 다음에 B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는 3분의 100이다. 이거는 충분히 계산해 주시면은 나옵니다. 뭐 말 넘김 해볼까요? B에 위치할 때니까 900분의 파장 편의량이 B에 위치할 때는 0.1만큼 틀어줬었죠. 그래서 0.1 곱하기 C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제곱.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3분의 100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단위는 km/sec. 그래서 답은 5번. 됐죠? 네. 19번. 네. 충분히 헷갈릴만 한데 지금까지 연습해 우리가 같이 공부를 앞에서 3회까지 풀어오셨고 지금 4회라면 그러면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 우리 이전 회차에서 별 5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가 주결성 2개지롱 맞춰봐라 했던 그 문제가 전 제일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풀면서 힘들었어요. 아니 고통스러웠어.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할만하다. 사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풀고 있는 시험장에서 풀게 되는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 오셨기 때문에 수능날에서 푸는 문제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네, 가보자. 별 A 가나다의 물리량인데요. 표면온도 T, 반지름 R. 어머? 그러면은 T의 제곱은 R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당연히 그 광도를 우리가 자연히 구해낼 수 있겠죠. 또 사실은 태양을 줬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 광도를 1로 놓고 얘랑 비교해 줄 수 있겠고요. 광도는 또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등급으로도 환원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거리를 줬기 때문에 여기 겉보기 등급을 활용한 뭔가 거리를 10파색으로 맞춰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막 장난질을 할 것 같죠. 3점이잖아요. 계산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뭔가 하다가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바로 풀리시겠지만 잘 안 된다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서 다른 문제 막 풀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보자. 2.5 다 줬으니까 사실 계산할 수 있죠. 2의 제곱 곱하기 2.5의 4제곱. 2.5의 4제곱이요? 2.5의 4제곱?
뭔가 이상하다 했어. 4제곱이랑 제곱. 2의 4제곱과 2.5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런 거 좀 별거 아닌 꼼수? 센스인데 2.5 제곱하면 6.25하고 여기다 16 곱하면 계산이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의 제곱이랑 여기서 2제곱 두 개를 여기로 주면은 5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러면 바로 보이죠. 100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뭐 센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의 강도는 100. 어머. 그러면 색깔 좀 바꿔서 여기가 지금 밝기가 100배 차이가 나니까 100배 차이는 등급으로는 5등급 차. 그래서 100배 밝은 건 5등급 작은 거죠. 마이너스 5등급 해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0.2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 그죠? 굿. 그래서 이미 뭐 기억을 풀어버렸네요. 기억 마이너스 0.2이다. 니은은 1보다 작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되죠. 니은이 1보다 작느냐. 니은은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나의 표면 온도인데 사실은 얘도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저떻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등급도 줬고.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니은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니은보다 작냐라고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플러스 4.8인데 태양은 0이에요. 그래서 얘가 딱 5등급 차이 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5등급보다 그러니까 5등급보다 조금 작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밝기로 얘기를 하면은 100배보다는 조금 덜 밝은 거죠. 그러면 광도가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100보다 좀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지름 이미 10에 제곱을 해버려. 그러면은 표면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은 숫자를 4제곱 해줘야 계산했을 때 1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 1보다 작다는 정답. 사실은 여기까지 와주면은 와주면은 이미 그래도 답이 이 정도는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디귿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선 째껴줘도 좋습니다. 찍어야지 뭐. 답개수 해가지고 다른 문제 잘 푸셨으면. 가보자. 나다의 겉보기 등급 차는 2등급보다 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씩 해볼게요. 나의 겉보기 등급. 천천히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나는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지금 20파색에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얘기해 주려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정의는 10파색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10파색으로 땡겨옵니다. 20파색에 있는 놈을, 멀리 있는 놈을 10파색으로 슉 땡겨와요. 그러면은 천천히 얘를 슉 10파색으로 땡겨오면은 거리가 어떻게 되죠? 거리가 2분의 1이 됩니다. 20이 있던 놈이 10으로 오니까. 그럼 밝기는 2분의 1의 제곱의 역수니까 4배가 되죠. 밝기는 4배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한 등급 차는 2.5배, 두 등급 차는 6.25배. 그러면은 여기서 줄어드는 등급은 한 등급보다는 크게 줄고 두 등급보다는 적게 줄죠. 그러니까 0등급에서 사실은 갑자기 헷갈리네. sorry. 반대로 설명했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지금 절대 등급이 0이죠. 그러니까 10파색에 있을 때 0등급이에요. 근데 얘를 지금 20파색으로 보낸 겉보기 등급이 궁금한 거잖아요. sorry, 반대로 했어요. 2배 멀리 보내야 되는 거죠. 2배 멀리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0등급이 거리가 여기가 2배가 되니까 밝기는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은 2.5보다는 크게 증가, 6.25배보다는 적게 증가했잖아요. 4배니까. 그래서 1에서 2등급 정도를 원래 등급에 더해줘야 여기서의 겉보기 등급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의 등급은 0에다가 1이나 2를 더해주니까 1에서 2등급 사이로 나올 겁니다. 겉보기 등급이. 같은 방식으로 다에서도 해보면 되는데요. 다는 지금 플러스 4입니다. 어디서? 10파색에서 절대 등급. 10파색에서 플러스 4예요. 근데 미안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2파색에서죠. 2파색에서 미안해요. 계속 말 꼬여. 10파색에서 플러스 4가 맞죠? 절대 등급의 정의니까 10파색에서 플러스 4. 근데 걔를 거리 2로 땡겨와야 되죠. 그러니까 거리가 5분의 1이 돼요. 그럼 밝기는 5분의 1의 제곱 역수로 25배가 되죠. 25배는 2.5보다는 당연히 크고 2등급 차는 6.25배보다 당연히 크고 3배 하면 16이 되거든요. 16배보다도 크고 그러면은 40이 4등급 차인데 얘보단 작죠. 그러니까 3등급이나 4등급 정도가 지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친구를 뒤로 보내다 보니까 뒤에 있던 놈을 앞으로 당겨오다 보니까 3에서 4등급 정도를 줄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뭐 비슷하죠. 거의 0에서 1등급 정도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등급보다 크냐라고 하는데 얘에서 다에서 가장 작은 숫자 0을 가져오고 나에서 가장 큰 숫자 1을 가져와도 최대가 2지 2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막 약간 말을 좀 어버버버 했는데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20번 별표 3개.
그러니까 소신발언. 이게 솔직히 좋은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네 이럴 것 같아요. 막 진짜 기가 막히고 훌륭합니다 이런 느낌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고 걔를 연습을 잘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서 어쨌든 간에 좋은 문제는 맞아. 근데 막 브릴리언트하고 막 훌륭하냐 뭐 그러면 네 이럴 것 같은 약간 아닌 건 아닌데 확실하게 네를 얘기하기엔 조금 노가다가 필요한.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요한 키워드는 이 친구가 우리가 항상 푸던 거랑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도 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는 지괴는 원래 현재의 지괴의 위치 그리고 이 과거 고지자기 자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괴는 현재, 고지자기 자료는 과거. 근데 얘는 문제가 약간 상황이 좀 달라. 그래서 조금 괜찮은 문제긴 해요. 뭐냐? 이 자료에서 주어진 지괴 A는요. 문제에 나와 있지만 3천만 년 전 위치예요. 지금 위치가 아닌 거야. 같은 맥락에서 B 같은 경우도요. 지괴 B의 위치도 1500만 년 전의 위치예요. 요 위치도.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 딱 나와 있는 지괴들은 지금 위치로 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어온 방식을 잘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그림이 너무 작아서 설명을 위해서 아예 그냥 조금 더 크게 떼왔어요. 따랑! 그죠? 그래서 A 먼저 가볼게요. A 먼저 천천히. 이거 제가 설명 잘해야 되는데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게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언제 위치라고 줬냐면 3천만 년 전. 근데 그냥 우리 헷갈리니까 30 이런 거만 쓰겠습니다. 네, 3천만 년 전. 이때 사실은 고지자기 극이 여기 있다라고 지금 찍고 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3천만 년 전에 땅이 여기 있었으면 이때 지괴를 찍으면 이때 고지자기 극을 찍으면 당연히 어디 있다고 해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30년, 그냥 30년 전이라 할게요. 30년 전에 얘는 정확히 여기에 당연히 고지자기 북극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보는 자료는 30년 전 자료가 여기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북극이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여기를 찍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30년 전에 여기에 북극이 다 찍었죠. 이 기록은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한 길이는 변해야 안 변해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이게 유지된다는 게 잔류자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지금 여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때리고 있다. 요걸 유지한 채로 이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을 해야 이 화살표가 사실 여기를 때리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 땅은 어디에 있는 거냐? 현재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해서 바로 요 보라색만큼 그대로 이 끝이 여기에 닿도록 화살표를 그려주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서 때리잖아요. 여기에 화살표 끝이 닿게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해주면 지금 땅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땅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현재입니다. 현재.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연습해왔던 것처럼 지금 땅 우리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현재 자료에서 주어진 건 30이야. 근데 얘가 지금 30년 전에 사실 당연히 이 극을 때렸을 거야. 근데 얘가 지금 극을 때리지 않고 내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여길 때리고 있네. 근데 여기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건 뭐지? 요거죠. 이건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끝이 어긋난 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 끝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사실은 요 길이만큼 이렇게 거꾸로 가줄 수가 있죠. 근데 그 길이가 얼마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간 곳에 지금 우리 지게가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이 계속 연습해왔던 그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헷갈렸던 이유는 심플합니다. 지금까지 문제에선 현재 땅을 주고 얘네를 줬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처음에 못 풀었던 거는 현재를 주지 않고 갑자기 옛날 거를 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는 문제가 똑같아졌어요. 왜냐? 현재를 찾았잖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 지금 현재의 땅의 위치를 찾았으니까 그 다음 15년 전 거를 해볼게요. 항상 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원래 현재 이 위치에 만약에 땅이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를 찍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5년 전 자료를 보면은 야 북극이 여기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북극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거죠. 야 북극 여기 있는 거 아니야. 15년 전 자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고 이 끝을 다시 여기로 맞춰주면은 이렇게 끝이 여기에 맞아야 되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뒤로 가면은 여기에 15년 전에 땅이 여기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설명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지금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전 자료는 문제에서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 되는 거고요. 얘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얘가 만약에 실제 문제 나왔고 우리가 늘 해오던 것처럼 30을 찾아야 돼. 그럼 현재 여기 있는데 30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거는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사실 맞춰서 거꾸로 30년 전에 땅이 어디 있었느냐를 찾으려면 이 끝이 여기 닿도록 뒤로 옮겨야 되죠. 단 이 화살표 길이는 유지한 채로. 그러면 이게 여기로 가도록 옮기면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화살표 길이가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떨어진 곳에 문제에서 주어진 A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45년 전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땅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거꾸로 세보면은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해서 저 뒤에 적도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적도에. 살짝 가려졌죠. 적도선이 요거라서 이 뒤에 이제 어딘가에 이제 적도선이 숨어 있기 때문에 45년 전. 그래서 땅이 어떻게 움직였냐? 45, 30, 15 현재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이제 대륙의 이동인 거죠. 사실 제가 완전 정석대로 푼 거고 조금 야매라기보단 센스 있게 풀면은 이 칸수를 직접 세면 머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현재를 찾아줬으면 그 다음에 15는 이 극지방으로부터 사실은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부터 한 칸 뒤로 밀면은 15년 전에 땅이 나오고 다시 15에서 두 칸 떨어져 있잖아요. 자료가. 그러면은 15년 전 땅에서 두 칸 미루면 30년 전 땅 나오고 그다음에 30년 전에서 또 땅이 두 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30년 전 땅에서 또 두 칸 뒤로 미루면 45년 전 땅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고지하게 그게 정보가 결국 대륙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칸수는 그대로 땅 칸수랑 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루하셨던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테크닉을 당연히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루하실 거 알지만 이렇게 설명했냐면 처음이니까 천천히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또 야근하니까 어차피 뒷수업도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A의 움직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A 됐죠? 그다음 B 가볼게요. 근데 B 가기 전에 위도 미리 써놓읍시다. 얘는 아까 0도였고 그 다음에 이 30은 쭉 읽어보면 이 30도 라인에 걸리죠. 30도 완전 색깔 다른 걸로 써야겠다. 헷갈리니까 0도, 30도, 그 다음에 여기 15년 전에는 이 라인이 60도에 걸리죠. 그래서 60도, 현재는 7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0, 30, 60, 75 이렇게 움직인 거죠. 똑같은 거 한번 B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 지루하신 분들은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영상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할게요. 지루하면 넘겨도 되지만 필요하신 분은 들어도 되고 또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들을 수도 있고 똑같이 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15년 전 자료라고 했어요. B는 여기에 땅이 15년 전 자료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30이었지만 그래서 15년 전 자료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자료는 제가 왼쪽에서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한번 색깔을 맞춰볼게요. 근데 이 15년 전 자료를 활용을 해서 처음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보이고 있는 땅이 15년 전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땅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돼요. 현재 땅의 위치. 그래서 현재 땅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셨던 거 똑같이. 원래 15년 전에 당연한 말이지만 이 친구는 땅이 여기 있을 때 당연히 북극 요 지점을 극지방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는 어딜 때리고 있어요? 여길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원래 당연한 말이지만 얘는 극지방을 때려줘야 된다. 근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육지를 이동시킬 건데 요 길이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화살표는 어딜 때려야 된다? 여길 때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 화살표를 여기로 뽀뽀시키면 몇 칸을 뒤로 가야 우리 땅이 나오느냐? 이 길이 유지돼야 되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을 뒤로 가면 현재 땅이 나온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뒤로 보내면 어디에 있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보내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땅의 위치는 여기에 체크가 된다는 거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보시면서 뒤로 돌렸다가 다시 천천히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땅. 그리고 현재 다음에 15년 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30걸 찾아야 되죠. 우리가 현재를 찾았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항상 해오시던 것처럼 잘 하시는 그걸 하시면 됩니다. 현재 땅을 기준으로 고지하기 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지괴가 옛날에 어디 있었는지 찾는 거. 15도 문제 나와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연습이니까 지루하면 넘기시고 현재 15년 전 거를 때리면 여기 있어요.
근데 당연한 말이지만 얘는 여기로 가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한 칸, 두 칸 뒤로 백 시켜야 되죠. 그래서 육지도 한 칸, 두 칸 백 시키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15년 전 땅으로 가는 거죠. 다시 정석대로 풀면은 30년 전 땅, 30년 전 지게는 이렇게 여기가 극지방이라고 때려요. 근데 당연한 말이지만 여긴 극지방이 아니고 여기로 가야 돼. 그럼 이 길이는 유지된 채로 땅을 뒤로 보내야겠죠.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와서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맞추면서 세 칸을 돌리면 얘도 세 칸을 뒤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극지방에서 네 칸 떨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떨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색깔을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했나요? 검은색으로 했네요. 그래서 바로 요 위쪽에 요 라인에 30이 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빨간색 45 같은 경우는 딱 길다. 그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네, 그래서 이거를 완전 뒤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완전. 그래서 극지방으로부터 9칸 넘어간 쪽에 45년 전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9칸 맞아? 근데 제가 숫자를 잘 못 세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했어야죠. Sorry. 현재 땅으로부터 너무 많이 넘어간다 했어.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을 넘겨야 되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90도를 6개로 나눠가지고 15도거든요, 한 칸이. 근데 7칸이면은 북반구를 다 넘어서 적도 넘어 한 칸 더 간 거니까 이 그림을 그리기 좀 힘들지만 뒤쪽에 저 뒤쪽에 한 칸 넘어간 곳에 45년 전게 있을 거예요. 한 칸 넘어간 거. 그래서 그쪽에 이제 45년 전게 있을 거다. 얘는 위도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 칸 넘어간 마이너스 15도. 그러니까 15도 S였다가 30년 때는 30도에 걸리죠. 30도에 왔다가 그 다음에 15년 전에는 60이랑 30 사이니까 45도에 있다가 현재는 지금 75도에 이렇게 온 15S, 30N, 45N, 75N 이렇게 오는 거죠. 75N? 75N 맞죠. 휴!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는 그림을 두 개로 따로 그렸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그림이 하나잖아요. 여기다가 저 그림 두 개를 그리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짱구를 굴리다가 저게 지금 그 3차원 공간이라서 우리가 또 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 양은혜 쌤이 또 EBS 해설하실 때도 잘 이렇게 같은 아이디어를 써주셨는데 이거를 좀 보기 편하게 평면에다가 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너무 지금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0도면 아까 우리가 15도 S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30도 N, 15도, 그러니까 15도 N, 30도 N, 45도 N, 그 다음에 60도 N, 75도 N, 그 다음에 90도 N 이렇게 지금 잘려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A, B를 올려보는 거야. 이 정도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저게 너무 원이라서 복잡하니까. 그래서 색깔도 맞춰드리면 45일 때는 0도에 있었어요. A는 일단 여기에 45. 그랬다가 30 왔을 때 30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30 왔을 때 30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잘못 그렸네요. 0도니까 여기로 와야겠죠. 그 다음에 30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죠? 보이는 대로 지금 하나씩 노가다하는 겁니다. 15 전일 때는 60도로 올라왔죠. 그래서 15일 때는 60도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재는 75도에서 끝났죠. 현재는 75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의 움직임을 우리가 매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또 B를 해보면 B 같은 경우는 제일 옛날 친구가 남반구 한 칸 아래에서 시작을 했었죠. 여기서 B의 45년 전이 시작이 됩니다. 15S. 그 다음에 30년 전에는 이 친구의 위도가 그 북이 30도였죠. 30도.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파란색 15년 전에는 이 친구 어디에 걸려 있었냐면은 45에 걸려 있었습니다. 45. 힘들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친구 현재는 마찬가지로 75.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 친구들이 동일 경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경도 값은 서로 다르더라도 이게 지도도 사실은 3차원 공간이지만 펼치면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헐 보기 편하긴 하죠. 근데 한 문제 푸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맞나 싶긴 해요. 네. 어쨌든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여러분 이 그림은 그냥 띄워놓을게요. 여러분 선지는 지금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의 기억에서 45에서 30 동안 지구의 평균 이동 속도가 A가 빠르냐 B가 빠르냐 하는데요. 45에서
45에서 30 동안.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45에서 30 동안, 45에서 30 동안. 어디가 더 많이 움직였죠? 같은 시간 동안 B가 훨씬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빠른 거죠. A가 느리다. 정답.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니은, 현재 A는 B보다 고위도 위치하냐. 현재니까 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보라색. 요거를 봐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 왜 75로 썼어요? 현재인데. 정신이 없긴 한가 보다. 현재는 같은 위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위도 위치한다가 아니라 A는 B는 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 45년 전에 고지적의 복각의 절대값은 A가 크냐. 디귿. 45년 전에 고지적의 복각의 절대값. 45년 전이니까 일단 45만 보면 되겠죠. 45, 그죠? 근데 고지적의 복각의 절대값은 고지적의 복각의 크기 말하는 거죠. 이게 뭐에 비례하죠? 그치. 그냥 위도? 아니죠. 그냥 위도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생성 당시 위도에 비례한다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디귿선지의 질문은 A랑 B가 45년 전에 더 고위도에 있었던 놈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돼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0도죠. A는 0도. 가장 저위도. B 같은 경우는 15도 S. 그러니까 A보다는 더 고위도죠. 15도. 분명히 절대적인 수치로는 저위도지만 A가 0도기 때문에 위도값의 크기 자체는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생성 당시 위도값이 더 큰 B가 고지하의 복각의 크기도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이 땡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답은 그래서 따라서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20번을 길고 좀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지루해서 넘겨서 안 보는 분은 있어도 돼. 근데 이걸 봤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보셨는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난잡하게 길게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4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굿!